안녕하세요. 부부양심 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르노 삼성차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완성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 르노 삼성차고요. 아직도 르노 삼성차가 국산차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쉐보레와 마찬가지로 르노 삼성 자동차는 수입차입니다. 프랑스 브랜드의 수입차를 타고 계시는 게 이제 르노 삼성차를 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세요. 르노 삼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삼성 자동차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자동차는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매우 좋아하는 자동차 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대형 재벌인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었고,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삼성 자동차입니다. 근데 뭐 맨 처음에 현대도 그렇고, 현대도 미쯔비시와 기술 협약을 맺었고, 뭐 대우도 GM이랑 기술 협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삼성 자동차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와 기술 협약을 맺어야 되죠. 그게 프랑스의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와 기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르노자를 빼고 그냥 삼성 자동차로 나왔었죠. 근데 삼성차는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없는 회사죠. 이거는 삼성차는 역사가 거의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뭐 20년 남짓하는 자동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역사라고 하기도 사실 창피하고, 뭐 어쨌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뿌리조차도 그냥 없는 겁니다. 재벌의 취미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진 게 그게 삼성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르노는 프랑스 회사죠. 자동차 역사를 100년이 더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예요. 푸조도 있고, 뭐 시트로앵도 있고, 르노도 있고요.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독일과 더불어서 디젤 엔진을 굉장히 빨리 상용화 시켰고, 유독 디젤 엔진의 어떤 기술력을, 매우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자동차를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르노라는 브랜드와 기술 협약을 맺었고, 그때 당시에 르노는 닛산을 인수하고 있었어요. 인수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정식 그 명칭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입니다. 근데 이제 르노가 닛산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몇 년 전에는 또 미쯔비시 자동차를 인수했죠. 그래서 르노는 닛산 계열사가 닛산, 미쯔비시, 뭐 삼성. 삼성은 망했으니까 계열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칠게요. 닛산 자동차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하고 문화가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기술력이나 모든 것 훨씬 몇십 년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삼성 자동차가 출시를 했을 때 닛산의 맥시마라는 자동차를 조금 디자인도 좀 개량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엔진 미션, 뭐 부품, 뭐 차대 다 가져와가지고 그 삼성 SM520 시리즈로 나갔었죠. 그 다음에 닛산의 티아나라는 모델이 구형 뉴 SM5로 됐었고, 초창기에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닛산의 어떤 기술력, 맨 처음에 삼성 자동차는 프랑스체 자동차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일본 닛산의 기술력과 닛산의 자동차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조립해서 파는 형식이 됐었어요. 뭐 파워트레인 조금 디튠하고
뭐 약간의 디자인적인 부분에 이런 거 좀 바꿔가지고 거의 비슷하게는 했었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 중후반 살짝 넘어가는 쪽까지는 삼성차 같은 경우는 일본차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현대, 기아, 뭐 대우 이런 차들 보면 부식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차대 부식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불만을 매우 많이 가져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일본차, 닛산 일본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차가 그냥 거의 들어오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식성이 매우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가지셨던 분들이 매우 열광적으로 좋아했었던 브랜드가 삼성자동차입니다. 삼성자동차는 망했죠. 지금 르노 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삼성이라는 브랜드, 삼성자동차라는 브랜드가 아예 없어졌어요. 2000년대 초중반쯤에 아예 자동차 회사가 삼성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르노라는 걸로 바로 써버리면 국내 소비자들이 약간 이질감을 느끼니까 삼성에 로열티를 주고 브랜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은 자동차를 안 만들어요. 애초부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그냥 기술 자체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뭐 남의 거 합작해가지고 만드는 거 당연한 거죠. 아예 근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르노는 닛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닛산 자동차가 거의 삼성 자동차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 자동차로 인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SM520 시리즈,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나왔던 구형 뉴 SM5, 뭐 다음에 초창기 SM7 너나트, 구형 SM7이죠. 그 다음에 SM7 뉴 아트, 요 정도까지가 가장 삼성차의 어떤 전성기가 아닐까. 일본의 닛산의 기술력이 거의 그대로 들어왔었고, 그때 당시 뭐 VQ 엔진이라든지 VQ 엔진을 개량한 엔진이라든지 뭐 3000cc, 3500cc 이런 엔진들, 2000cc 디자인이나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 같은 부분도 이질감이 거의 없이, 일본 쪽 디자인이다 보니까 크게 이질감이 없이 잘 받아들여져서 내구성이라든지 뭔가 일본의 어떤 조금 더 앞선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삼성차로 인해서 약간 혜택을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 그게 삼성차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거기까지가 가장 일본의 기술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일본스러운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2000년대 후반, 2009년하고 10년도가 지나가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형 SM3, 신형 SM5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QM5 나오기 시작했고, 르노의 어떤 프랑스 감성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딱 그때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차들이 좀 납작하고 뾰족하고 앞에 오버행이 좀 긴 이 앞에 차축하고 범퍼랑 이 앞에 오버행이 길면서 이 약간 본네트가 좀 납작하고 뭐 이런 거 뾰족하고 그런 느낌들의 차들이 2009년 이후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시작했고, 안에 있는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생뚱맞은데 버튼들이 있는 거, 무슨 열선 시트 같은 것도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뭐 어떤 계기판 같은 것도 시안성이 좀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디자인이 어쨌든 프랑스의 그 둥글둥글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한국의 감성과는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그때부터 프랑스 르노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판매량이 점점 감소했죠. 어쨌든 르노는 닛산을 가지고 있고 미쓰비시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고, 자동차를 매우 잘 만드는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임은 확실해요. 그리고 초창기 삼성차들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뭐 현대, 기아, 대우 차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뭐 어떤 내부식성이라든지 자동차는 이런 강판을 써야 돼. 거기에다가 아연 도금을 해야 돼. 아연 도금도 뭐 분체 도장, 전기로 이용한 분체 도장을 하느냐, 아연 수조에 빠뜨려 가지고 하느냐, 그 아연 도금도 뭐 1차, 2차, 3차로 또 하느냐 해야 된다.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청 작업도 잘 해야 된다. 이런 가장 자동차가 부식 없이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오래 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 부식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자동차가 막 부식돼가지고 막 녹이 싫어가지고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좀 고치면서 탈 수 있다 라고 해도 부식이 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차가 뚝뚝 떨어져서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차, 르노 삼성차, 예전 삼성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어졌었고, 왜? 일본의 닛산 기술력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그랬었죠. 그러니까 르노 삼성 자동차도 지금 쉐보레 자동차처럼, 대우 말고요. GM 대우 말고 지금 쉐보레 자동차처럼 르노 삼성 자동차도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씁쓸하지만 현대 기아차와의 다른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너무나도 이렇게 원가 절감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뭐 지금은 더 많이 나아졌지만 아연도금 강판도 좀 저렴한 거 사용하고, 아연도금 안 된 강판도 사용을 해버리고, 뭐 순정 방청 작업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군데군데 그냥 찔끔찔끔 군데군데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말했던 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겠죠. 지금 르노 삼성 같은 경우 거의 완전한 프랑스 차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자인 자체는 그냥 이제는 프랑스 차 그대로예요. 다 프랑스 차입니다. 다 르노에서 거의 디자인 해가지고 유럽에 팔리는 그 디자인 그대로 가져온 거고, 마른 목골로 된 르노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젠 완벽하게 프랑스제 수입차로 이제 브랜드가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품값이 비싸죠. 예전에 초창기에 삼성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닛산 자동차에 관련된 파워트레인이나 부품, 뭐 소모품 같은 것도 거의 다 일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현대기아차의 부품값이 2배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서비스 센터도 많이 없고 부품 대리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가지고 오는 시간도 매우 늦고요. 현대기아 대비해서 부품 가격이 2배가 넘는 가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유지비를 자랑하고 있죠. 그게 큰 단점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수입차는 수입차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르노가 닛산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닛산에는 계열사로 자트코라는 미션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토요타가 아이신이라는 미션 회사를 가지고 있듯이 그 닛산도 자트코라는 일본의 미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트코에서 CVT 미션을 생산을 합니다. CVT 미션은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르노 삼성 자동차에 들어가는, 한국에서 팔리는 차의 대부분이 이 CVT 미션에 적용이 돼요. 무단 변속기. 르노 삼성 자동차가 CVT 미션에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 미션이 정말 내구성이 안 좋아요. 이게 그 GM의 하이드로매틱 젠 1, 젠 2, 젠 3 미션이 정말 쓰레기 미션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버금가는 정말 내구성이 떨어지는 미션이 CVT 미션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단 변속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매뉴얼 방식의 같은 오토매틱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수가 변속이 되면서
변속 충격도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이질감도 생길 수가 있고 분명 소음도 발생이 될 수는 있어요. 뭐 근데 연비가 좀 다소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무단 변속기는 그냥 고속 앞뒤 구동 풀리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풀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오므러지고 하는 그 지름의 역할을 가지고 중간에 연결되고 있는 그 구동 체인이 돌아가면서 구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스쿠터 있잖아요. 그 핸들 이렇게 감으면 우웅 하고 빨리 갔다가 또 핸들 또 풀으면 다시 그냥 감속이 되는 그런 무단 변속기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 뭐냐면 변속감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좀 정숙하고 안락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그런 주행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미션 자체가 좀 작아요. 구조적으로 일반 오토미션보다 구조가 조금 더 많은 부품이 좀 덜 들어가다 보니까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가볍죠. 그러면 당연히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이 변속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안락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에 의한 뭐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단점이 고마력이나 고토크를 대응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구조적으로 큰 힘을 받아낼 수 있는 아직까지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여러 자문도 얻고 여러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해도 그분들도 그 르노 삼성의 CVT 미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밥줄이니까 고마운 미션인 거죠. 그러면서도 내구성이 참나. 하여튼 참 내구성이 하이드로매틱 그 쉐보레에서 나온 그 GM 하이드로매틱 젠 1, 젠 2 미션이 가장 쓰레기고 그 다음이 어떤 그런 호주에서 나온 옛날 쌍용에서 나온 비트라 미션 있죠. 뭐 5단, 6단 비트라 미션 그거 정말 쓰레기고 그 다음이 이 르노 삼성의 CVT 미션이 그게 다음으로 쓰레기 미션이에요. 내구성이 좋지 않아요. 이게 미션 자체가 좀 컴팩트하거든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미션의 온도가 좀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미션이 많이 열받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쇳가루도 잘 돌고 미션 오일이 빨리 산화가 돼요. 그리고 미션 오일도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고 오일이 비싸.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오일하고 오토미션 오일하고 호환이 안 돼요. CVT 미션은 그 전용 오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 가격도 비싸지. 뭐 정숙하고 안락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닛산의 자트코에서 나온 CVT 미션이 이렇게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미션이 아니에요. 근데 닛산의 대부분의 차들 같은 경우가 CVT 미션이 많이 적용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쉽고요. 르노로 가면서 삼성차 말고 일본 닛산의 어떤 느낌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2000년대 초 중후반 말고 2000년대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르노 자동차의 프랑스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기술력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마감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마감이 안 좋아졌고 잡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전기 트러블이 좀 심해요. 전기 트러블이. 쉐보레 차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수입차로 분류가 되고 부품 가격이 동급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2배가 넘는 가격, 그러니까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출력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니고 독일차처럼 기계적인 완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이나 이런 차들처럼 뭐 어떤 럭셔리하거나 수공의 작업 이런 퀄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차처럼 그렇다고 완전 일본 차처럼 이게 내구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얘가 조금씩만 일본의 닛산 기술이 들어간 거지. 그리고 이게 하나의 특징적인 게 하나 뭐냐면 차량 하부를 떠보잖아요. 그러니까 르노로 넘어가면서부터 차량 하부를 떠보면 마감이 굉장히
좋지 않아지더라고요. 쉐보레 차 같은 경우가 떠보면 밑에가 헐렁하거든요. 마감이 잘 안 돼 있어요. 얘네도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만 그렇게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현대기아 차가 마감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르노로 넘어가면서부터 자동차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서스펜션의 구조라든지 앞에 서스펜션의 구조, 뭐 스프링, 뭐 쇼바, 그다음에 어떤 로암, 뭐 어퍼암, 뭐 너클암, 뭐 이런 부분, 뭐 스테빌라이저라든지 서브 프레임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 뒤쪽 서스펜션의 어떤 구조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떤 멀티링크 방식도 물론 채택을 하지만 중형차임에도 불구하고 뭐 SUV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간단한 구조로 돼 있으면서도 자랑은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 하여튼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현대기아차의 독주를 막아주는 견제 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쉐보레 자동차의 어떤 더 발전된 모습, 르노 삼성 자동차의 더 발전된 모습, 이런 부분으로 현대기아차의 독주를 막는 지속적인 그런 견제 세력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부면에서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들거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어떤 기업의 마인드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현대기아차를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들이 뭐 독일 차의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쉽고 좀 부담스럽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제 쉐보레하고 르노 삼성 자동차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금처럼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견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제가 알고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르노 삼성차의 특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